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모데스크에서는 최근 국내 소상공인들을 노려 약 3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신종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 군부대 직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치밀하게 준비된 수법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이른바 노쇼 사기의 변형된 형태로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기단은 먼저 군부대 직원이나 공공기관 공사 담당자를 사칭하며 국내 장비업체에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군용 장비나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할 것처럼 속였는데요. 그럴듯한 국방부 상징이 찍힌 공문서나 50 보병사단 공사 담당 대위라고 적힌 위조된 명함까지 제시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기의 신뢰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기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일당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처음 물품을 주문받은 장비업체에 다시 접근하여 마치 자신들이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결국 장비업체는 군부대라고 속은 곳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동시에 물품 대금을 미리 요구하는 이른바 판매자 측에 돈을 송금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요. 물품 대금을 보낸 후에는 처음 주문했던 군부대 직원도 물품을 판매하겠다던 사기단도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노쇼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군용 장비뿐만 아니라 식당을 대상으로 고급 와인을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특정 와인 판매상에게서 와인을 미리 구매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이후 예약 자체를 취소해버리거나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직전에 한 식당 주인은 와인 판매상이 여러분에게 전화나 문자가 갈 건데 그분과 상의해 보라고 하며 3병만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총 38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기단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개별 사기 금액을 약 900만 원으로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피해 업체들이 위변조된 공문서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교묘한 수법 앞에서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총책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은 물품의 대리구매나 대리결제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해도 이처럼 치밀한 사기 범죄에 노출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관련 피해 예방 교육과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대리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받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112 또는 118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